최근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20주년을 맞아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방한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브라질전 5대1 패배에도 벤투가 이끄는 대한민국 팀의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히딩크 감독 역시 2002 한일 월드컵 준비 기간 강팀을 상대하며 5대0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강팀과의 평가전에서 큰 점수차로 패했는데요. 히딩크 감독은 평가전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저한 준비로 월드컵에서 4강이라는 신화를 쓰며 한국 축구사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브라질전 이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브라질은 좋은 축구를 하고 강한 축구를 한다. 대표팀이 브라질에서 충분히 배웠길 바란다. 라며 월드컵에서 조그만한 실수와 방심은 실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한국 선수들이 배웠을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 선수들이 경기를 통해 많이 배우고 발전하길 바란다. 라며 한국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브라질전 한국 선수들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 긴장한 탓인지 패스 실수를 자주 범하기도 하고 자주 넘어져 공격 흐름을 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경기를 뛰는 동안 브라질과 큰 실력 차이를 느꼈던 탓인지 브라질 진영으로 공이 넘어갔을 때 한국팀 전체적으로 압박 수비와 협력 수비가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브라질이 공격을 시도하다 공을 뺏기면 전방에서부터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친선전이지만 정말 열심히 뛴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아시아에서는 톱 레벨 수준의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축구에서는 도전자이며 월드컵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럽과 남미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한국만의 주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개월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하면서 갖추어야 하는 주무기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힌트는 2002년 히딩크호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국 축구에 있어서 히딩크 감독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 축구는 히딩크 전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히딩크호의 4강 신화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한국 축구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은 강한 압박과 많은 활동량,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통한 역습에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축구일 겁니다. 이러한 한국 축구 DNA는 2002년 히딩크 감독이 남겨준 유산인데요. 히딩크 감독은 2002년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 부임 당시 유럽과 남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지컬과 기술이 약한 대한민국을 이끌고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고심 끝에 내건 화두는 바로 체력 훈련이었습니다. 월드컵을 3개월 앞둔 시점부터 히딩크 감독은 베르하이엔 레이몬드 피지컬 트레이너를 팀에 합류시키고 월드컵 본선에 맞춰 체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혹독한 트레이닝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셔틀런이라는 훈련이 생겨났는데요. 당시 대표 선수들은 이 훈련을 공포의 삑삑이로 부르며 정말 힘든 훈련이었다고 임모아 말합니다. 셔틀런 훈련은 짧은 거리를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훈련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낮추고 단기적으로 체력을 끌어올려 회복 시간을 단축하고 지구력 강화 등의 효과를 위해 히딩크 감독과 레이몬 피지컬 트레이너가 설계하고 지도하며 완성한 훈련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체력 훈련을 진행한 후 열린 A매치 평가전에서 몰라보게 달라진 한국 대표팀을 바라보며 히딩크 본인의 생각과 철학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체력 훈련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체력과 압박 능력을 갖게 된 대표팀은 코스타리카와 스코틀랜드를 만나 차례로 2대0, 4대1 완승을 거두며 월드컵 본선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월드컵을 보름 앞둔 2002년 5월 21일 축구종가 잉글랜드와 평가전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압박 능력을 보여주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어 26일 프랑스를 맞아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아쉽게 3대2로 패했지만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날 경기로 그동안 갈고 닦았던 체력 훈련의 성과가 드러나며 선수단과 대한민국 전체에 한국 축구가 이제는 세계 축구에서 충분히 통한다는 자신감을 심어줬고 결국 월드컵 본선에서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을 넘어 이탈리아, 스페인을 꺾고 4강이라는 신화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대한민국 대표팀은 유럽과 남미 강호들에 비해 피지컬과 기술이 부족했고 스타 플레이어 한 명 없는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체력과 압박 능력을 주무기로
어떤 강팀과 만나더라도 밀리지 않고 대등하게 축구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그때를 회상하며 박지성과 이영표는 마지막까지 남아 기절하기 직전까지 뛰었던 선수다 라고 회상하며 대한민국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을 칭찬했습니다. 벤투호는 지난 경기에서 피파 랭킹 1위인 브라질을 만나 다소 아쉬운 경기를 펼치며 패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파 랭킹 1위인 브라질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축구 강팀을 만났다 하더라도 공수가 오가고 당당하게 한국 스타일의 축구를 보여주길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실력에서도 패하고 정신력에서도 다소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수들도 아시아 예선을 겪으며 항상 지배하는 경기를 펼치다가 브라질을 만나 상황이 역전되니 당황하고 긴장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축구팬의 입장에서 상대가 강팀이라 할지라도 상대보다 한 발 더 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고 싶을 뿐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도 세계적인 축구 레벨을 경험하며 월드컵에서 조그만한 실수와 방심은 실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고 강팀과의 경기를 통해 한국 선수들이 많이 배우고 발전하길 바라봅니다. 남은 3번의 평가전을 잘 치르고 카타르 월드컵 본선은 더욱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한국 대표팀이 원하는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길 바라봅니다. 항상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이슈퍼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